수세기 전 고대 요가 수행자와 불교 승려들은 심오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현실은 관찰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배웠고 헌신적인 주의 집중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처럼 보이는 이 현상의 비결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집중력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낼까요? 이 동영상에서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조작하여 현실을 공동 창조하고 집중의 힘으로 양자 사건을 물리적 경험으로 소환하는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 과정은 생각만큼 난해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초점, 에너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양자역학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우리 우주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의 렌즈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진정으로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주의 집중과 현실의 과학. 에너지와 주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물살이 끊임없이 흐르는 강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의 흐름이 계속되는 것처럼 주의력도 에너지의 흐름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하지만 심오하며 주의력과 현실의 발현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목표나 욕망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실현을 향해 에너지를 집중하여 나방이 불길에 이끌리듯 그것을 현실로 끌어들입니다. 특정 생각, 상황 또는 시나리오에 완전히 몰입할 때 그 생각이나 상황이 삶에서 놀랍게도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주의력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집중된 주의력과 우주의 반응 사이의 상관관계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집중의 광선을 어디로 향하든 당신은 우주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도록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의력은 인생선의 방향타 역할을 하며 의식적으로 선택한 정확한 방향으로 현실을 능숙하게 조종합니다. 이제 에너지 정체와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막는 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에너지가 정체되면 우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생활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주기는 정체된 에너지의 제약에서 벗어나 집중력을 전환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막힌 곳을 제거해야만 강물이 다시 흐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에너지 블록을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만족스럽고 목적이 있는 삶을 위한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생성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인용문은 우리 안에 잠재된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주의를 통해 우리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조작함으로써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양자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촉매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집중된 관심입니다. 주의 집중의 유형. 우주는 양극성, 긍정과 부정, 사랑과 증오, 빛과 어둠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의력도 극성 주의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실의 끌어당김과 반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극성주의는 스펙트럼의 한쪽 끝을 향해 집중하는 동시에 반대쪽 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는 문제와 해결책이 있습니다. 같은 스펙트럼의 두 극단이죠. 한 면에는 문제가 새겨져 있고 다른 면에는 해결책이 새겨진 동전을 상상해 보세요.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전의 양면 중 어느 쪽에 집중하기로 선택하시나요? 주의를 집중하는 쪽이 힘을 실어주는 쪽입니다. 문제에 에너지를 쏟으면 문제가 증폭되는 반면 해결책에 집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끌어당깁니다.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해결책은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극주의력을 조작하면 스펙트럼의 유리한 쪽에 정렬하여 현실의 심오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극주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에너지 정체의 순환을 깨고 현실에서 양자적 사건을 일으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집중된 주의는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극성주의에서 나아가 우리 의식의 또 다른 매혹적인 측면인 비극성 또는 중립적 주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의의 형태인 이 유형은 우리 인식의 이중성과 극성을 초월합니다. 중립적 주의는 감정적으로 얽히거나
편견 없이 사건과 경험을 목격하는 수동적 관찰자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을 고요한 호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나 생각은 그 안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습니다. 극적인 관심은 돌이 만들어내는 잔물결이 잔잔한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립적주의는 호수 전체가 되어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방해받지 않고 잔물결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양극성 스펙트럼의 양쪽 끝을 어느 쪽에도 집착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 내가 속한 현실을 해체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단이나 집착 없이 관찰하면 기존 현실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여 현실이 견고함을 잃고 새로운 현실이 나타날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립적주의의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활용하여 현실에서 양자적 사건을 촉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온한 마음을 기르고 다가오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가 모두 필요하듯이 여러분도 상황의 양쪽 끝을 모두 인정해야 그 상황을 극복하고 원하는 현실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비극적주의를 마스터하면 현재 현실의 경계를 해체할 뿐만 아니라 양자적 사건의 저자가 되어 가장 높은 열망에 부합하는 현실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적 관심의 힘 우주의 기본 법칙은 주의가 가는 곳에 에너지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삶은 단순히 주의의 강도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에 반응합니다. 부정, 두려움, 분노에 집중하면 그러한 진동과 공명하는 상황과 경험을 끌어들입니다. 반대로 사랑, 기쁨, 감사에 집중하면 긍정적인 경험을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형성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강력한 원리인 끌어당김의 법칙의 본질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욕망을 실현하고 풍요와 행복, 성취감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본질적으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며 수많은 경험의 지형에서 우리의 삶을 안내합니다. 사랑과 미움, 두 가지 강렬한 감정은 강력한 끌림과 반발의 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무언가를 강하게 싫어하게 되면 그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주의의 초점은 우주에 더 많은 것을 불러일으키고 현실을 심오한 방식으로 형성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본능적인 공포와 생존 모드를 이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두려움은 잠재적 위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생존하고 보호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조건화되어 즉각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두려움은 우리를 지속적인 생존 모드로 유지시켜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져 더 많은 두려움을 삶에 끌어들입니다. 이 뿌리 깊은 두려움을 인식하고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초점을 옮기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삶의 긍정적인 매력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조각하는 힘은 우리의 손바닥에,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주의와 의도에 흔들림 없는 집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의력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 특히 미디어와 소셜 플랫폼을 통한 사회는 우리의 집중력과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포와 부정이 만들어낸 현실의 비자발적 관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채널, 소셜 미디어 피드, 심지어 가십 칼럼까지 공포, 비극, 스캔들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엮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우리의 의식 속에 부정적인 고리를 형성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콘텐츠의 끊임없는 공세는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경험을 기대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긍정, 성장, 회복력을 촉진하는 정보와 내러티브의 대체 소스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분노, 두려움, 자존심이 사회 조작에 미치는 심오한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처럼 엄청나게 강력한 감정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중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 자주 악용되며 이는 종종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 캠페인과 광고 전략은 이러한 감정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공포의 집단적 힘, 분노의 촉매제적 잠재력, 자부심의 충성도를 높이는 특성을 활용하여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조작되면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하며 적대감을 고조시켜 부정적인 경험으로 가득 찬 현실을 영속화하고 우리의 집단적 여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는 종종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형성된 패턴을 반영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과거의 관계, 기타 중요한 삶의 사건은 사랑, 신뢰, 관계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태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인간관계에서 반복되어 익숙하고 종종 고통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파트너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치유함으로써 우리의 초점을 현실로 옮겨야 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문제를 만들 때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편향되지 않은 주의의 중요성.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도구는 비극적 또는 중립적 주의력입니다. 중립적 주의란 사건과 트라우마를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라는 양극화된 라벨을 성급하게 붙이지 않고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신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아름답게 펼쳐지는 삶의 춤 속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사건으로 관찰합니다. 트라우마와 힘든 경험은 종종 극복할 수 없는 산처럼 느껴져 현재의 삶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관점을 전환하여 이러한 경험을 장애물이 아닌 성장, 자기 발견, 더 깊은 이해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판단이나 저항 없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함으로써 트라우마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트라우마가 고착되거나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의식을 통해 흘러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비극적 주의는 부정적인 경험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에 과도한 관심과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경험을 강화하여 우리의 정신에 더 깊이 박아 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중립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시키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립적 관찰은 해소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관심은 내면의 세계에 편견 없는 빛을 비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험을 조명하면 부정적인 그림자가 사라지기 시작하여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 서리를 녹이는 태양처럼 중립적인 관찰의 따뜻한 빛은 우리의 두려움, 의심, 고통을 녹여 성장과 회복력, 긍정으로 가득한 현실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교감.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감정과 겉으로 드러난 생각 사이에 심오한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이 복잡한 춤은 망망대해의 매혹적인 썰물과 밀물을 닮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파도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 아래의 해류와 감정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의 에너지는 엄청나게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여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이끄는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과정의 힘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심오한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심은 폭풍우가 호수의 고요함을 방해하는 것처럼 생각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파괴적인 생각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조화를 방해하여 혼란과 절망으로 점철된 현실을 초래합니다. 마치 일그러진 거울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찰은 왜곡될 것이고 우리의 이해도 왜곡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이해하면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력 관리를 통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건설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집중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야생마의 고삐를 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삐를 능숙하게 다루면 원하는 목적지로 말을 이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의를 긍정적으로 이끌면 생각의 질, 즉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정원에 기쁨, 평화, 사랑의 씨앗을 심고
관심의 물로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씨앗은 무성하고 풍성한 정원으로 자라나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반영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주의 집중 활용 연습. 주의 집중의 변화에 힘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심오한 수용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립적 주의 집중으로 가는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인 수용은 곰팡내 나는 방의 창문을 열어 상쾌한 바람을 불러들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우아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으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 저항하는 대신 삶의 흐름에 우아하게 순응하며 도전을 개인의 성장과 진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좌절을 잠재적인 축복으로 보는 기술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본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기억하세요.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봅니다. 모든 좌절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교훈과 지혜의 덩어리를 담고 있습니다. 씨앗을 상상해보세요.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려면 먼저 파열되고 부서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변화를 촉진하여 우리를 더 큰 힘과 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결과를 향해 주의를 돌리는 연습은 발현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배의 항해를 위해 나침반을 설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현실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꿈과 욕망으로 관심을 옮길 때 우리는 삶의 내러티브를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의 조각가가 되어 집중의 끌로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리자면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집중력을 점검하고 우리가 열망하는 삶을 향해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실용적인 단계. 우리의 주의를 진정으로 활용하고 에너지를 조작하고 현실에서 양자 사건을 창조하려면 먼저 완전한 수용이라는 연습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용은 단순히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판단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우리는 비극적 주의라고 부릅니다. 비극적 주의는 경험을 좋거나 나쁘다고 분류하지 않고 현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렌즈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한 시각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마치 폭풍의 눈, 즉 인생의 혼돈 속에서 평온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선승 스즈키 슐류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초보자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많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초보자는 편향되지 않은 주의의 힘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을 해소하기 위한 수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항은 우리를 현재 상황에 묶어두어 성장과 진화를 방해하는 족쇄입니다. 반면에 수용은 이러한 족쇄를 푸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저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위 주위를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은 바위에 저항하지 않고 바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장과 변화를 향한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인생의 돌뿌리를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논의의 두 번째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 숨겨진 축복을 찾는 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생은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복잡한 경험의 테피스트리입니다. 그러나 이 테피스트리의 각 사건, 각 실은 내재적으로 중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색조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과 해석입니다. 한 사람의 쓰레기가 다른 사람의 보물이라는 잘 알려진 속담은 관점의 변화무쌍한 힘을 상징하는 말로 이를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상실, 실패, 역경 등 사건 자체는 우리의 관점에 의해 성형되기를 기다리는 생흙과 같습니다. 수용과 개방의 사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고 역경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미화하거나 고통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장과 배움, 잠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페르시아 철학자 루미의 지혜는 이러한 정서를 반영합니다.
상처와 역경은 표면 너머를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 성장과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용의 토대를 바탕으로 이를 발판 삼아 역경의 껍질 속에 숨겨진 잠재적 이익에 바다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수용을 통해 우리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판단과 저항의 층을 걷어내고 새로운 관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아무리 어둡고 어두운 구름일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용기와 개방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서 원하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하는 것은 양자 현상을 발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생각, 감정이 비생산적인 고민에 흩어지거나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데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평정심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평온하고 침착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나가는 바람에도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호수를 떠올려 보세요. 마찬가지로 평정심은 외부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평정심은 반동적 반응의 속박에서 벗어나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평정 상태는 수용에서 긍정적인 창조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수동적인 수용의 틀에 갇혀 있는 대신 자신의 열망과 꿈에 공감하는 현실을 능동적으로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전설적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상상력이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삶의 매력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현실에 상상력을 집중함으로써 에너지의 방향을 부여하여 양자 사건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좌절감에도 낙담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현실 창조로 가는 길의 디딤돌일 뿐입니다. 존재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에서 우리는 직공이고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는 실입니다.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평정심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의 바늘을 한 땀 한 땀 꿰어 우리가 선택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의력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을 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빛을 비추면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비추며 우리만의 독특한 삶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고대의 지혜를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영적 가르침에서 주의 집중의 힘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만듭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이러한 지혜의 가르침은 양자 물리학에서 공감을 얻었는데 이는 우리의 관찰과 주의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의는 형이상학적인 생각의 영역과 현실의 물리적 영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수용, 방향 전환, 선택의 과정은 평정심에서 시작하여 원하는 양자 이벤트를 생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변화의 순환입니다. 수용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현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은 우리가 현실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다음 힘있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현실로 주의를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3단계 방법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생의 배틀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생각과 에너지의 실은 여러분이 짜는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의식적인 선택을 하면 한 땀 한 땀 아름다운 현실의 테피스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힘을 믿고 신성한 창조의 능력을 활용하여 현실을 변화시키세요. 루미가 아름답게 말했듯이 우주는 당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